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교과서 190쪽에 있는 시조 3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조 작가는 우탁이죠. 우탁은 고려 말의 문인이고요. 시조 2편이 전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시조의 작가는 성삼문, 사육신이라고 조선시대의 인물인데 세조와 단종 사이에서 단종에게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키다가 죽음으로써 그 절개를 다한 사육신 해서 죽을 사자 쓰죠. 그래서 사육신이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홍랑이라는 기생인데요. 조선시대의 기생입니다. 삼당 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경창이라는 사람과 애절한 사랑을 했던 유명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교과서 보시면 우탁의 시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탁의 시조는 늙음에 대한 한탄하는 마음인데요.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늙음을 한탄하는 일명 탈로가라고 합니다. 탈로가라고 하는 시조가 대표적인 탈로가가 되겠습니다. 자, 우탁의 시조 보겠습니다.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드 불고 간디없다 잠깐 빌어다가 불리고자 말이 우히 기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보시면 건듯이라는 것은 문득 잠깐 뭐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문득 잠깐. 그리고 춘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봄춘의 매산자죠. 봄춘의 매산자. 그래서 봄산이라는 뜻인데요. 봄산은 겨울산과 다르게 따뜻한 산이잖아요. 그래서 봄산에 눈을 녹인 그 바람. 그러니까 봄바람이 불어서 봄산에 겨울에 눈을 녹였다는 뜻이겠죠. 그 바람이 문득 불고 간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춥겠죠. 그러니까 산이 하얄까요? 아니면 초록이나 붉은색일까요? 지금은 산이 하얗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머리가 하얀 거예요. 잠깐 빌어다가 불리고자 리를 보시면 불게 하고 싶다 이런 뜻인데요. 불리고자 불게 하고 싶다. 근데 리가 요즘으로 치면 읽히다 뭐 이런 게 하다라는 사동형 어미거든요. 그래서 잠깐 빌려다가 머리 불게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다가 불게 하고 싶냐면 말이 우히 즉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흰머리를 녹이는 또는 흰 산을 녹이는 바람을 빌려다가 내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바로 젊음을 가져오고 싶다. 다시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젊음을 가져오고 싶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 한번 볼까요? 중장에서 잠깐 빌려다가 불게 하고 싶구나. 머리 위에. 자,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는지 여러분 방금 눈치채셨죠? 네, 표현 방법. 불리고자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라고 해서 무슨 법? 도치법 쓰였습니다.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내 귀 밑에, 이 귀 밑에 흰머리가 해묵은 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묵은 설이라는 것은 아주 1년, 2년, 3년, 4년, 이 연을 해라고 하죠. 순우리말로. 그래서 해가 묵었다라는 말은 아주 몇 년 됐다, 오래되었다. 그래서 서리가 오래되었다, 즉 오래된 흰머리, 즉 백발을 가리키겠죠. 흰머리를 녹여보고 싶다
라고 해서 하노라 해서 영탄법이네요. 이렇게 해서 젊음을 다시 찾고 싶다, 되찾고 싶다 이런 의미가 나와 있는 늙음을 한탄하는 우탁의 시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초장. 초장에는 봄바람의 산이 내 눈을 녹이고 사라짐 읽어보시고요. 갈래는 평시조. 평시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은 반드시 세 글자, 그 외에도 3호, 4, 3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 평시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요. 3장, 6구를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그 다음에 한 장은 2구씩 해서 6구, 전체 글자 수를 세어보면 한 45자 내외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종장에서 첫 글자는 반드시 세 글자를 지켜주고요. 여기에 두 번째 구는 글자 수가 가장 많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4, 3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대체적인 평시조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2구 이상 늘어나면 어시조라고 하는데 이 어시조는 요즘에 없어지고요.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사설시조. 그래서 2구 이상 길어지면 사설시조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격은 지금 늙음을 한탄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진지심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낙천적이고 달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관이라는 말은 삶에 대해서 통달한 어떤 삶의 고뇌에서 한 단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허허하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삶의 괴로움도 가볍게 툭 하고 던질 수 있는 그런 정서가 달관이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춘산에 눈 녹인 바람을 내 머리에 불렸으면 좋겠다 이런 그 뭐랄까 가벼운 뭐랄까 가볍지만 가볍지 않지만 가벼운 자세로 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에 대한 달관의 자세. 그리고 상당히 밝죠.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라고 하지만 낙천적이고요. 그리고 영탄법, 녹여볼까 하노라 영탄법이 있습니다. 춘산의 눈 녹인 바람, 즉 백발 뭐 이런 것들이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늙음에 대해서 한탄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탈로, 가에 해당하겠죠. 지금 색채 대비 나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밑에 해묵은 서리 그리고 춘산 이렇게 해서 색채 대비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흰색과 초록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주제를 잘 드러냈다. 그 다음에 늙음을 한탄하지만 달관의 여유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지우고 오케이. 자, 나머지는 보시고요. 자, 다음 시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산문의 시조인데요. 성산문의 시조는 고사를 활용했어요. 중국의 고사를 활용했는데 그 중국의 백이숙제라는 유명한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인 신화가 있었어요. 백이와 숙제라고 하는데 줄여서 이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이숙제의 고사를 활용해서 자신의 절개와 비교를 했는데 누가 더 절개와 지조를 더 잘 지키고 더 훌륭하냐 하면 성산문은 자신이 더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시조에서. 그만큼 임금에 대해서 단종에 대해서 굳은 지조와 절의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조 보시겠습니다. 성사문의 시조 보시겠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놀아 줄여 죽을 찐들 채미도 하나 걷가 비록에 푸셋 것인들 기니 따해 놨다니. 여기를 보시면요. 일단 수양산 보실게요. 수양산은 여러분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여러분 책 같이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백이와 숙제가 은거하다가 죽었다는 중국에 있는 산인데요. 사실 그 옆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수양대군을 빗대어 쓴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양산이 그 산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수양산은 수양대군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양산이라 말했지만 실제로 수양대군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양산은 중의적 표현이다. 그 다음에 바라보면서 이제를 하나 놓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선생님이 했었거든요. 이제 백이와 숙제.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은요. 백이와 숙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자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으며 살다가 굶어 죽었다고 전해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나라 때 그 지주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가 결국은 굶어 죽었다고 하는 신화로서 지조 절개하면 이 죄를 가리키는데요.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 성산문이라는 작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줄여 죽을 찐들 왜 고사리를 먹느냐, 굶주려 죽는다고 해도 왜 고사리를 먹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이와 숙제는 고사리, 그 땅에 난 고사리를 꺾어 먹었다고 하지만 나는 그 고사리를 꺾어 먹는 것조차 하지 않겠다. 그만큼 더 지조와 절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를 한하노라. 여기에는 영탄 나와 있네요. 영탄법 나와 있고요. 굶주려 죽는다고 해도 채미, 여러분 보시면 고사리를 꺾어 먹다라는 뜻이죠. 채미를 왜 하는 것인가 라고 하고 있죠. 것인가? 물어보고 있네요. 무슨 법? 설의법. 설의법. 자, 비록 푸셋 것인들, 푸셋 것. 자, 즉 풀이라고 해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 해도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해도 네 따에 놨다니. 그 땅이 바로 무슨 땅? 그 사람의 주나라의 땅이지 않았느냐. 즉 수양대군이 준 땅에서 준 것이 아니더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채미가 고사리를 꺾어 먹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수양대군이 주는 녹을 먹다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고사리를 먹는 것이고 두 번째 수양대군이 주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주는 뭔가를 먹는다는 거죠. 그 작은 것이라도 먹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중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땅에 난 것이 네 땅에 났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종장에도 중의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땅, 그 땅이 바로 누굴까요? 자, 여기서 이 시에서 보면 백이숙제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나라 무왕을 가리키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성산문이 가리키고 싶은 것은 누구예요? 이 뉘가 바로 그렇죠. 수양대군이죠. 그래서 여기도 중의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장, 중장, 종장 모두 중의법이 나와 있는 아주 중의적인,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중의법이 제대로 쓰인 중의법을 중심으로 쓰인 그런 시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느낌이죠. 뭔가 비꼬는
그런 느낌이죠. 백이숙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수양대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특징 보겠습니다. 중의적, 서리적, 그죠? 아주 중의법이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판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 백이숙제 하면 충신의 대가인데 그것보다 더 화자의 굳은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특별한, 뭐라고 하죠? 특이한, 아주 지조절의의 대표적인, 단신가만큼 지조절의의 대표적인 시조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시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조입니다, 여러분. 자, 홍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생이었어요, 조선시대. 홍랑시조는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서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기생의 시조니까요. 아무래도 사랑, 연정에 관한 시조가 많죠. 자,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자신은 창밖에 심거두고 보셔서 밤비에 새니꽃 나거든 날인거도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죠. 자, 맷버들 하면은 뭐에 해당할까요? 맷버들은 그 냇가에 핀 버드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맷버들을 가려서 꺾어서 보냅니다. 보내노라. 님의 손대. 자, 님의 손대 좀 낯선 말인데 애게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애게라는 어조, 즉 님에게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맷버들을 예쁜 것으로 잘 골라서 가려서 꺾어서 보내노라 님에게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표현 방법 느껴지시죠? 네, 님의 손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쵸? 이게 좀 뒤에 나와 있죠. 님에게, 즉 님에게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무슨 법? 도치법, 문장 순서가 뒤바뀐 도치법. 자, 맷버들을 꺾어서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맷버들은 뭘까요? 맷버들은 그렇죠. 사랑하는 이에게 나의 사랑의 마음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정표? 즉 지금 화자는 임과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임과 이별에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별의 상황에서 보내는 정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자가 자기가 갈 수가 없잖아요. 이별했으니까. 그러니까 뭘 보내요? 맷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의 분신. 가려 꺾어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장으로 가보면 자신은 창밖이 심거두고 보쇼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는 거죠. 주무시는, 요즘 주무신이라고 하죠. 주무시는 창밖에,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옆에 창밖에 심어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맷버들을 꺾었어요. 그 맷버들에 새 이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겠어요? 화자의 분신. 날인가도 여기주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처럼 여겨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상적인 이별한 연인에게 지금 보시면 자신의 뭔가 애정의 정표와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분신을 대신 보냄으로써 사랑을 이별했지만 마음이 계속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매우 여성적이고 또 슬픈 애상적이고 또 감상적이고 그런 시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예, 평시조 3장 6구 45자 내외의 평시조 그 다음에 마지막 3543 여기는 36이네요. 감상적, 예, 매우 감상적인 내용이죠. 애상적, 그리고 슬프니까요. 여성적이고 그런 내용이죠. 자, 맷버드를 이별의 상황에서 보낸다. 이별의 정한 자연물, 아까 나왔죠? 맷버드를 매개로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치법, 아주 잘 사용해서 화자의 섬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시조 세 편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머지 이 학습활동은 여러분 참고해서 지금 학습활동 천천히 보시면서 정답 적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어떤 직접적이지 못한 느낌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꼼꼼히 읽어보시고 시험 범위에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등교 후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교 후 또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